고려해 법입니다. 네. 매번 할 때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법이 진짜로 있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깜짝깜짝 우리나라의 법 놀랍니다. 숫자가 네. 몇 개게요? 그러면 시행령과 규칙 빼고.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법이 정말 왔다 갔다 해요. 예. 한 5,600개요. 시행령과 규칙 조례 빼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문제겠네요. 안 많다고요? 많은 건가요? 박사님 그게 그러면 범죄가 몇 개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네. 돼요. 우리가 네. 살아갈 때는 형법, 민법, 헌법만 있으면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다 처벌돼요. 그런데 전에 말한 무슨 악취 방지법부터 네. 박사님은 그 법이 네. 제일 싫었나 봐요. 방귀 끼면 안 된다. 장이 안 좋은 저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법이죠. 근데요. 네. 사실 방구는 좀 예민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발냄새, 입냄새, 뭐 또 거기 냄새? 겨드랑이 네. 냄새, 그럼 머리 냄새 안 감으면 그거 다 법으로 처벌합니까? 법이 필요는 한데요. 네. 너무 그런 걸 다 처벌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할 때 네.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럼 어쩌라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반사신경이나 신체 능력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좀 이제 둔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면허를 따면 일단 70세까지는 그냥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그때는 그때 1년마다 연장하나? 이게요. 법이 좀 다 다른데 나라마다 다른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65세부터 2년 단위로 다시 재검하는 네. 데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70세부터 2년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3년 단위, 네. 어떤 나라는 1년 단위, 어떤 나라는 치매라든지 뇌출혈 그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럼 운전하시면 안 되죠. 운전면허랑 바로 직결되도록 네. 하는 데가 있고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 운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감기약 먹고 운전도 안 해야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하고 운전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원래는 못하게 돼 있어요. 다 하고 가요. 근데 그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름 개인적인 얘기인데 독일에 살고 있던 아마 방송사 관련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영국으로 가족여행을 오셨다가 네. 그 위내시경인지 뭐 하여튼 감기약 의사는 운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운전을 한 영국인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영국인 운전자가 운전 사고를 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으로 와 있던 독일 교민이었던 우리 그 아내분이 아마 신혼이었던 것 같은데 다리를 거의 그러니까 무릎 아래가 아니라 거의 저 허벅지부터 절단하는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저는 운전은요 이게 법으로 금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다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건데 사고가 나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치명적인 근데 피해를 박사님, 주죠. 음주운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음주운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비염 같은 경우 콧물약 있죠. 네.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 네.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졸음이 그냥 쏟아져요. 그 곤란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감기약 또 네. 뭐 알레르기약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끔 흥분한 상태. 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네. 나 확 열받았어 이럴 때 그때도 운전하면 안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오늘 감정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주 평정하지 않을 때는 운전대를 안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하면 재채기 이렇게 세게 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시야 확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모 연예인이 네. 제가 지금 그 여자 연예인이 개그맨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재채기 하다 교통사고를 냈대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럴 뻔한 적이 네. 있었어요. 왜 기침 많이 하다 눈을 감고 하다가 취하면 한 1, 2초 정도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재채기 할 네. 수 없잖아요. 그쵸?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다고 급정차는 안 되잖아요. 뒷차는. 안 되죠.
저는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은 감기약을 심하게 먹고 학교로 수업을 네.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심각하죠. 예. 근데 저는 약에 약한 스타일은 네. 아닌데 그날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어떤 약을 먹어도 운전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자각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자꾸 잡아요. 특히 치과 치료하고 난 데 있죠. 그것도 위험하죠. 그때도 위험하대요. 네, 위험합니다. 예, 위험하대요. 그런데요. 기사 한번 보실래요? 치매 환자 절반은 진단 1년 뒤에도 계속 운전한다.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서 그렇겠죠? 근데 84세예요. 네.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운전을 하고 있대요. 제가 한번 84세. 기사를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A씨의 아버지 84세는 6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몇 년 전부터는 운전하다 몇 차례 사고까지 낸 적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다. 최근에는 집에 가겠다며 광주 광역시에서 예전 집이 있던 수원까지 차를 몰다가 길을 잃었다. 치매 상담 전화센터 2014년 상담 사례집. 이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네요. 그럼요. 여기 보시면요. 2005년부터 2013년 동안 30개 병원에 등록한 노인성 치매 연구센터의 치매 환자 4,377명을 조사를 했더니 6.2%가 운전을 하고 있대요. 272명이. 이거는 등록 안 한 분까지 치면은 훨씬 더 많이 본인이 운전한다는 치매인 얘기네요.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음. 그리고 보면요. 그 운전자가 계속해서 그 다음 해에도 54.6%가 운전을 해요. 네. 치매 환자들은요. 운전을 하다가 길도 잃어버리고요. 느리게 운행하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아요.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거군요. 네. 특히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운전을 못하게 하면요.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더 고립돼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이 기사를 쓴 사람 정말 양시 양비론이네요. 치매 환자가 운전하면 위험하다. 근데 치매 환자 무조건 운전 못하게 하면은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이 증가한다. 우울증을 그럼 느끼는 운전을 빈도가. 하라는 얘기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더 웃긴 기사 있어요. 네. 운전대를 놓은 일본은 노인 때문에 소비가 더 악화되었대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운동 능력, 신체 능력이 떨어지니까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노인들이 많고 일본 얘기죠. 네, 일본은요. 본인이 스스로 반납을 많이 한대요. 아니면 재금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재금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반납을 해요. 네. 반납을 했더니 점점 쇼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동 반경도 줄어들고 그리고 쇼핑이라는 것도 이제 이게 물건 사가지고 네. 차에 넣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옮기는 건 괜찮지만 집 가게에서부터 집까지 뭐 한 1km를 들고 온다. 이거 연세 드신 분한테는 쉽지 않아요. 일본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노인들이요. 온라인 쇼핑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니까 네. 일본의 소비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일본은요. 운전면허증이 70세 이상 되었을 때 갱신할 때 고령자 운전 강습을 의무화했어요. 네. 그래서 운전을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 검사를 했더니 위에서 뭐가 톡 떨어지면 다 맞아요. 네. 뭐가 나타나면요, 이 짐승 같은 게 휙 나타나면요, 피하지 못하고 다 박아요. 네. 운동신경이라고 그러죠. 네. 반사신경. 그건 아무래도 신체 나이와 더불어서 네. 점점 줄어들게 마련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쇼핑 난민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방문 판매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카탈로그 갖고. 박사님 머리 되게 좋으시다. 아니 카탈로그 갖고 저기 무슨 뭐 거대한 쇼핑센터에서 야. 네, 물건 번호 이렇게 받아가지고 박사님, 다음날 배달해주고. 우리 이거 놓고 그거 판매 할까요? 방문 사업 판매. 할까요? 네. 아니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배달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뿐 아니라 뭐 간 김에 뭐 30분 정도 뭐 얘기도 하고 근데 그다음에 그거 말고요. 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네. 인터넷 온라인 쇼핑 대행물이 더 잘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인터넷보다도
사람이 가서 직접 아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요. 네. 자 보여드리세요. 그 장노인님 그렇죠. 예. 보면서 이거 어떠세요? 지금 필요한 거 장노인님 네, 지금 어르신? 우유 네, 필요하시죠? 네. 이거 필요하시죠? 그렇죠. 체크해서 그거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배달해주면서 이건 냉장고 어디 넣을까요? 그리고 다 뭐, 넣어드리고. 예, 냉장고 넣어드리고 그리고 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말벗 해드리고. 그리고 병원 가실 일이 있으면 네. 추가 요금 더 내면 병원도 모셔드리고. 그렇죠. 토탈 케어. 그거 좋은데요? 네. 그거 괜찮겠네요. 우리 그거 하러 네, 갑시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층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운전 모혈증을 반납을 시켰더니 네.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운전면허를 반납을 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하니까 사고율이 그렇게 높대요.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고, 속도는 많이 안 나니까 동네에서 그렇죠. 사고를 많이 네. 내시는 거예요. 사고 빈도수가 늘어나면 그 참.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도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치매라는 것이 치매 이전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사신경이 늘어지는 것도 네. 맞고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서 본인을 판단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국가가 이제는 좀 연계를 해서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걸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재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재검 받는 기간이 2년이면 2년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연계해서 운전만은요. 조심, 또 조심해야 되니까 정말 이거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치매 환자 운전. 요거는 정말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법법 최초로 없는 법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